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고양 소노. 서울 SK는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핵심 전력 손실 속에서 경기를 맞이한다. 시즌 초중반까지 팀 공격의 중요한 축이었던 김낙현이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로 장기 이탈하며 평균 10.4득점 3.2어시스트를 책임지던 그의 공백은 플레이메이킹과 외곽 득점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근 4경기 연속 결장 중인 안영준까지 복귀 시점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평균 13.8득점 4.1리바운드를 올리던 그는 팀의 양쪽 윙 수비와 전환 속공을 동시에 담당하던 선수로 결장은 단순히 득점력 하락을 넘어 전술 유연성 자체를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서울 SK는 최근 자밀 원이 알빈 톨렌티노 듀오 중심으로 인사이드와 미드레인지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있으나 볼 흐름에 단조로움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상대가 원희에게 더블팀을 가하면 외곽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공격의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잦으며 윙 수비 라인에서도 빠른 로테이션을 통한 커버 플레이에 과부하가 걸리며 팀 전체 피로도 역시 누적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최근 경기는 60에서 70점대 저득점 양상에서 승부가 갈리는 일이 잦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경기 속도 저하와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 소노는 시즌 중반 이후 전력 정상화가 두드러진다. 늑골 부상에서 회복한 이재도가 팀 내볼 운반과 전개를 안정시키며 후반기 공격 밸런스의 중심축을 잡았고 초반 부진을 겪던 이정현은 최근 경기들에서 팀의 확실한 1옵션으로 자리 잡으며 경기당 20점에 육박하는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모치카비추스가 골 및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팀 전반의 리바운드 비율과 세컨 찬스 득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케빈 캔바우와 네이던 나이트가 외곽에서 공격 공간을 넓히는 가운데 이정현과 이재도의 킥아웃 패스는 팀 전체의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한다. 최근 10경기 동안 6승 4패를 기록하며 평균 득실점이 모두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허용 실점을 꾸준히 억제하는 경기들이 늘고 있다. 이는 서울 SK처럼 주전 윙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한 팀을 상대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골 및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 찬스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상대의 주요 빅맨을 외곽으로 끌어내며 공간을 만드는 패턴이 필연적으로 자밀 원희에게 과중한 수비 부담을 안길 것이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체력과 전력의 균형이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는 홈 경기에서의 조직적 수비와 원희의 꾸준한 로우포스트 득점으로 승리를 노리겠지만 외곽 득점 루트의 부재로 인해 공격 리듬이 일정 구간에서 끊길 위험이 존재한다. 고양 소노는 반면에 팀 밸런스가 안정되며 다양한 공격 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SK의 느린 템포와 홈 수비 벽을 완전히 뚫기에는 효율면에서 제약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경기 후반에 원희 중심의 하프코트 오펜스가 소노의 리바운드 집중력과 맞물리며 1에서 2포지션 차이의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서울 SK가 홈의 에너지와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올 시즌 내내 경기력의 기복이 뚜렷한 팀으로 평가된다. 시즌 성적은 3승 18패에 머물러 있으며 홈에서도 1승 10패로 고전 중이다. 평균 득점 61.3점, 실점 68.1점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수비 중심의 팀 색깔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집중력 부족과 세컨 찬스 활용 미흡으로 경기 후반마다 흐름을 놓치고 있다. 특히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72.7점까지 상승한 것은 리바운드와 수비 로테이션의 완성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외곽 시도는 많지만 정확도가 낮고 공격 리바운드 비중이 낮아 2차 득점 기회가 부족하다. 감독의 반복된 언급처럼 경기 후반에 체력 저하가 수비 공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주전 조합의 에너지 레벨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홈 이점도 크지 않아 홈 경기당 평균 득점이 59.1점에 불과한 점은 경기 페이스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처럼 신한은행의 근본적 문제는 단순한 슈팅 부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구조의 비효율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수비 안정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된다.
우리은행은 여전히 리그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하지만 최근 연전 속 부상 누적이 경기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쿼터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세키 나나미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시즌 중도 이탈하며 일본으로 복귀했고, 한엄지는 오른쪽 어깨 연골 재수술로 시즌을 마감했다. 게다가 최근 3경기에서 평균 25.3득점을 올리던 오니지카 아야노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변했다. 세키 나나미는 시즌 평균 7.8득점, 3.9리바운드를 기록하던 선수이며, 한엄지는 6.1득점과 5.0리바운드를 올리던 포워드였다. 이들의 동시 부재는 수비 밸런스와 리바운드 경쟁력에 큰 공백을 남겼다. 현재 김단비가 공격과 리바운드, 경기 조율을 모두 겸하며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복귀한 이민지는 아직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여전히 11승 11패로 리그 중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7승 5패로 안정적인 방어 효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6승 4패, 경기당 평균 66.9득점과 62.1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니즈카의 결장으로 외곽 화력은 약화했지만 김단비 중심의 새 플레이와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경기의 주도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맞대결 구도는 결국 우리은행의 수비 집중력 대 신한은행의 공격 완성도로 압축된다. 최근 4차례 맞대결 모두 우리은행이 승리했고, 그중 절반의 경기는 신한은행이 60점을 넘기지 못했다. 득점 총합도 모두 130점을 밑돌며 한결같이 저득점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니즈카의 부재로 우리은행의 공격 템포는 이전보다 느려지겠지만, 신한은행이 이를 이용해 승부를 밀어붙이기에는 기본적인 득점력이 부족하다. 신한은행의 홈경기 득점 패턴이 50점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결 또한 120점대 초반의 로우스코어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김단비가 중심을 잡으며 일정 수준의 공격 리듬을 유지할 우리은행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 효율과 경기 운영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신한은행이 홈에서 이변을 만들기에는 전력 격차가 여전히 크다. 오버 양상 속 신한은행의 5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한국전력. OK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들에서 조직적인 완성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정광인과 디미트로프의 공격 조합은 라인 간 이동 타이밍이 부드럽고 블로킹 집중도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압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미들 라인의 차지왕과 오데이는 세트 전환 구간마다 세컨드 볼의 방향을 유연하게 처리하며 볼의 속도와 탄도를 통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흔들고 있다. 특히 홈구장인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는 전위 라인의 유기적 움직임이 뚜렷하고 세트마다 점수 차를 크게 벌리기보다는 안정된 점수 관리 형태로 흐름을 가져간다. 세터의 선택이 정교하고 공격 루트의 배분이 일정해 상대의 블로킹 대비가 제한되며 수비 후 전위 전개까지의 연결 구간이 끊기지 않는 점이 팀의 큰 강점이다. 최근 들어 홈에서의 경기력은 격렬한 랠리보다는 완성도 높은 수비 싸움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중심에 있는 수비 라인과 어포짓의 조화가 잘 유지되며 블로킹으로 압박한 뒤 역습으로 득점하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은 김정호가 부상 복귀 후 몇 경기 출전했으나 아직 점프 높이와 착지 밸런스가 완전하지 않다.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격 전개에서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몸 상태의 제약 탓에 순간적인 판단이 느려지는 모습이 있다. 여기에 리베로 정민수의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장지원이 리시브 라인을 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직력이 매끄럽지 않다. 리시브 효율 저하로 세터까지 정확하게 볼이 전달되지 못하는 장면이 많고 결과적으로 강점이던 중거리 공격이 제한적인 범위로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트당 디그 시도는 늘었지만 공이 길게 살아남지 못하며 두 번째 볼 이후 세트 전환 과정에서 불안정한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 측면에서 본다면 어포짓 포지션의 과부하가 불가피해지고 후위 공격의 효율도 하락세에 있다. 수비 집중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상대를 괴롭히지만 세트 후반 이동 공격이나 블로킹 대처에서 경기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이번 경기는 높이와 블로킹 완성도에서 앞서는 OK저축은행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홈팀이 상대의 불안정한 리시브 라인을 지속적으로 시험할 것으로 보이며 세트 간 흐름에서도 템포를 크게 높이는 대신 안정적인 수비 라인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부분적인 반격 구간은 있을 수 있으나
김정호의 컨디션 문제와 리베로 라인의 불안정성이 길게 이어질 경우 공격 이후 연결에서 피로도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점수 교환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흐름이 정리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며 세트별 점수 차 역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드 아웃 중심의 전개가 많을수록 득점 총합은 제한될 것이고 안정 중심의 경기 운영이 강조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GS칼텍스는 최근 홈 연승 흐름을 타며 리그 중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유서영과 레이나의 측면 공격 조합은 세트당 득점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블로킹 이후 역습 완성도가 좋아진 모습이다. 다만 미들블로커 최유림의 발목 부상 결장은 팀의 중앙 높이를 다소 약화시켰다. 권민지가 임시로 중앙에 가담해 속공 커버폭을 넓히고 있으나 본래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였던 만큼 수직 블로킹 타이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그 대신 세터 안혜진은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불안 구간을 노리며 서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브로 상대의 흐름을 흔든 이후 레이나의 빠른 공세 전환이 전개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페퍼저축은행의 수비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만큼 초반에는 긴 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칼텍스가 홈 경기에서 보이는 체계적인 세컨드볼 연결력은 여전히 팀의 핵심 강점으로 작용한다. 장충체육관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레이나의 백어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이드 중심 공격 성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와 박정아, 박은서로 구성된 공격 3축이 꾸준한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조이의 타점이 한층 안정되며 상대의 블로킹을 좌우로 벌려내는데 효과를 보였다. 여기에 박정아의 노련한 라인 타격과 박은서의 왼쪽 사이드 관통 공격이 더해지면서 페퍼저축은행은 공격 효율면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리시브 성공률이 낮아 세터와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 약점은 강서부 팀을 상대로는 치명적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GS칼텍스의 서브 집중 공략에 따라 흐름이 기울 수 있다. 반면 수비면에서는 디그 안정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장거리 랠리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트 중반 이후 체력 부담이 누적될 경우에는 어포짓 라인의 득점 분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최근 조직력이 단단해진 가운데 이번 경기는 세트 초반 리시브 성공률과 서비스 리턴의 정확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GS칼텍스가 중앙에서의 블로킹 완성도는 떨어졌으나 외곽 공격 전개의 속도와 세트 운영의 안정성은 페퍼저축은행보다 한 발 앞서 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강한 서브 전술로 상대의 리듬을 깨뜨리며 세트를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경기의 전체 득점 흐름은 높은 템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장충체육관 특유의 빠른 공기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오버 양상 속 GS칼텍스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